사실상 이제 뭐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럴 때 한번 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3월인데 3월에 MB를 또 소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 MB 소환을 또 그렇게 공세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은 뭐 그냥 깊어지는데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앞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죄송한데 MB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워낙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분들 뜻에 따라서라는 이유로라도 수사는 제대로 돼야죠. 그 다스 비자금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스 2월 21일까지래요. 네, 다스 비자금 사건 전체가 아니라요.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을 알고도 그 당시 정호영 특검이 덮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만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가 2월 21일까지. 다행이네요. 저는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그 공소시효 기간이 2월 21일인 줄 알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간에 대통령 재임 기간을 또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그 기간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특검 관련된 부분만 2월 21일인데 어제하고 그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조성됐던 액수 이게 이제 범죄 행위임이 이제 거의 분명하게 돼서 격리 직원도 뭐 격리 직원 개인으로 횡령했건 MB의 명을 받아서 했건 횡령인 건 범죄 사실은 분명하게 돼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덮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직무를 위반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특검에 대한 기소나 이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영포 빌딩 지하 비밀 창고에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나서 그게 더 재밌는 게 MB 측에서 그 압수물 중에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MB가요? 불법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불법 자인한 거죠. 자인하는데 정신이 없으시네, 지금.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수로 거기 포함된 것 같다. 실수로? 그러니 돌려달라. 이런 식의 멘트가 나간 거죠. 실수로? 근데 실수로라도 그게 왜 영포 빌딩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두 건 이게 아니라 몇 박스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 섞여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일부에서도 저희가 언급했었지만 MB 국정원이 특활비 유용뿐만 아니라 대북 특수 공작금을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공작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현재 공작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대통령이냐 아니면 그 하수인이냐. 근데 사실 그 대북 특수 공작금을 이용했다는 것도 놀랐고 그다음에 국정원 그렇다면 또 조직이 이용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이었어요. 이걸 그냥 뭐 차장이 했다? 그럼 차장이 그 해가지고 그거 얻으면 와 신난다 뭐 그러고 끝낼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청와대, MB하고 연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진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소방법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너무 화제가 너무 많이 나요. 제천 화재 또 밀양 화재 참사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또 걱정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계신데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 민생 법안이나 그 안전 법안에 대해서 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하고 있느냐? 그것은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냐. 법사위가 박주민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제가 몸담고 있는 안행위가 문제였다.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법사위로 그 새 법이 넘어온 시기가 올해 1월 뒤에 있더라고요. 올해 1월 17일, 18일 날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사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가 사실은
정치적 쟁점이 없으면 네.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거고 안전과 관련된 거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무조건. 우리 행안위에서도 그 소방 이번에 통과되는 그 3가지 법안 사실 논의를 아마 올 1월에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국회에 뭐 상임위를 떠나서 국회 잘못인데, 근데 법사위가 사실 많은 법을 지금도 계류 중이잖아요. 한 어느 정도 많은 양을 지금 계류하고 계류가 아니고 거의 뭉개고 있는 건가요? 셀 수 없이 많이요. 셀 수 없이 많이. 그래서 이번에 좀 권성동 의원도 좀 자극받지 않았을까요? 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저희가 법사위 의원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주 이제 회의를 진짜 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법이 다 법사위로 오니까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자주 열어야 돼요. 그러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가 어떤 회의를 열면은 진짜 우선 법사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상태에서 무슨 현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안질의도 법사위의 업무 중에 하나지만 주된 업무는 법안을 어떻게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현안질의에 좀 많이 매달리고 그러니까 야당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 모든 장관이 출석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다 겹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법사위 얘기만 나오면 등에서 땀이 납니다. 그리고 동료 저희 당 행안위 출신이거든요. 저희 당 동료 의원들이 진짜 이게 너무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힘들다고. 근데 제가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모든 상임위에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있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 논의된 내용을 합의한 내용을 여야 합의된 내용이 이제 법사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왜 또 다른 이견이 나오고 또 이것을 계류하고 그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체계와 작구를 심사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법이 다른 법률 또는 헌법과 충돌한 게 아닌지 또는 법 체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지 또는 글자의 오탈자라든지 문맥이 이상한 건 없는지 요것만 봐야 되는데 그렇죠. 진짜 내용을 다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많이 더뎌지는 거죠. 또 내용도 내용이지만 또 그 안에서의 또 각 당의 뭐 당론, 입장 차이, 거래, 거래. 복잡한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시작되는 거지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구성을 할 때 법사위원장의 급을 의장급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내주면 법사위원장도 가져오고 법사위원장을 내주면 국회의장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라는 그 자리가 진짜 엄청난 자리예요. 그래서 뭐 여야를 떠나서 그 법사위원장은 좀 제대로 된 사람, 박주민 같은 사람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러세요? 확정이 되면 이게 실질적 경업범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그 높은 형에 그 정한형에 뭐 1.5배를 더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그걸 결정하려면 어떤 범죄들을 했는지 몇 개의 범죄를 했는지 확정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 너무 형량이 너무 관대하게 내린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뭐 횡령으로 인정돼도 액수가 상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가벼운 그리고 죄질이 나빠. 죄질이. 제가 뭐 예측하건대 MB의 그 판결과 박근혜 판결이 뭐 좀 엇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징역 생활을 엇비슷하게 알고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그게 같이 있는 사진들이 돌아다니는 거군요. 두 분이 같이 이렇게 있는 사진. 근데 또 둘의 관계가 썩 좋지는 않잖아요. 좋지 않잖아요. 아유, 참. 다시는 이런 이제 불행한 일이 없어야죠. 맞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일부에서도 저희가 언급했었지만 MB 국정원이 특활비 유용뿐만 아니라 대북 특수 공작금을 이용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 공작을 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현재 공작을 주도했던 인물들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이런 짓을 벌였는지 꼭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연 대통령이냐 아니면 그 하수인이냐. 근데 사실 그 대북 특수 공작금을 이용했다는 것도 놀랐고 그다음에 국정원 그렇다면 또 조직이 이용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한 공작이었어요. 이걸 그냥 뭐 차장이 했다?
그럼 차장이 그렇죠. 그 해가지고 그거 얻어서 얻으면 와 신난다 뭐 그러고 끝낼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청와대, 네. MB하고 연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국정원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진척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소방법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너무 화제가 너무 많이 나요. 제천 화재 또 밀양 화재 참사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또 걱정하고 울분을 토로하고 계신데 국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 민생 법안이나 그 안전 법안에 사실상 이제 수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3월인데 3월에 MB를 또 소환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한다. MB 소환을 또 그렇게 공세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고민은 굉장히 깊어지는데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칙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거 좀 죄송한데 MB에 대해서 수사하고 처벌하라라는 국민적 요구가 워낙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분들 뜻에 따라서라는 이유로라도 수사는 제대로 돼야죠. 그 다스 비자금 관련 사건은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스 2월 21일까지래요. 네, 다스 비자금 사건 전체가 아니라요.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을 알고도 그 당시 정호영 특검이 덮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 부분에 있어서의 공소시효가 2월 21일까지. 다행이네요. 저는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그 공소시효 기간이 2월 21일인 줄 알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중간에 대통령 재임 기간을 또 빼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기소를 할 수가 없어서 합법적으로 그 기간을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더 있는 거죠. 그래서 괜찮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특검 관련된 부분만 2월 21일인데 어제하고 그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미 그 당시에 조성됐던 액수 이게 이제 범죄 행위임이 이제 거의 분명하게 돼서 격리 직원도 격리 직원 개인으로 횡령했건 MB의 명을 받아서 했건 횡령인 건 범죄 사실은 분명하게 돼가는 것 같고 근데 그걸 덮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직무를 위반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특검에 대한 기소나 이거는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영포 빌딩 지하 비밀 창고에 이제 압수수색 을 하고 나서 그게 더 재밌는 게 MB 측에서 그 압수물 중에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MB가요? 불법을 자인하는 거잖아요. 불법 자인한 거죠. 자인하는데 정신이 없으시네. 이런 얘기는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실수로 거기 포함된 것 같다. 실수로? 그러니 돌려달라. 이런 식의 멘트가 나간 거죠. 실수로? 근데 실수로라도 그게 왜 영포 빌딩으로 가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두 건 이게 아니라 몇 박스라는 거예요. 그게 실수 섞여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냐. 이렇게 해서 왜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고 계류하고 있느냐. 그것은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냐. 법사위가. 박주민 의원님이 몸담고 있는 법사위가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권성동 의원이 제가 몸담고 있던 안행이가 문제였다. 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법사위로 그 새 법이 넘어온 시기가 올해 1월 뒤에 있더라고요. 올해 1월 17일, 18일 날 넘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사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가 사실은 정치적 쟁점이 없으면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거고 안전과 관련된 거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해줘야 돼요. 무조건. 우리 행안위에서도 그 소방 이번에 통과되는 그 세 가지 법안 사실 논의를 아마 올 1월에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국회에 상임위를 떠나서 국회의 잘못인데, 근데 법사위가 사실 많은 법을 지금도 계류 중이잖아요. 한 어느 정도 많은 양을 지금 계류하고 계류가 아니고 거의 뭉개고 있는 건가요? 셀 수 없이 많이요. 셀 수 없이 많이. 그래서 이번에 좀 권성동 의원도 좀 자극받지 않았을까요? 그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사실은 좀 저희가
법사위 의원들이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주 이제 회의를 진짜 열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법이 다 법사위로 오니까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자주 열어야 돼요. 그러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는 이제 법사위가 어떤 회의를 열면은 진짜 우선 법사위의 역할을 충실하게 한 상태에서 무슨 현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물론 현안질의도 법사위의 업무 중에 하나지만 주된 업무는 법안을 어떻게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현안질의에 좀 많이 매달리고 그러니까 야당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쪽에 모든 장관이 출석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판으로 이용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좀 다 겹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법사위 얘기만 나오면 등에서 땀이 납니다. 그리고 동료 저희 당 행안위 출신이거든요. 저희 당 동료 의원들이 진짜 이게 너무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힘들다고. 근데 제가 하나 좀 개인적으로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모든 상임위에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있고 충분히 논의가 돼서 그 논의된 내용을 합의한 내용을 여야 합의된 내용이 이제 법사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왜 또 다른 이견이 나오고 또 이것을 계류하고 그러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체계와 작구를 심사한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이 법이 다른 법률 또는 헌법과 충돌한 게 아니다.